김 여사는 대화를 주도하며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봐서는 정치라는 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그런데 이후의 발언이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 세력이 가지고 노린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부장님, 네. 이게 제가 텍스트로 써놓고 제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이건 내가 대통령 입장을 뭐 얘기한 게 아니라 난 영부인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생략어가 있다. 이렇게 한번 반박해 보려고 했어요. 가능할까요? 좀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네. 좀 약간 술 취하고서 말하는 느낌도 좀 들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주도력을 자기가 갖고서 이 나라를 보는 듯한 관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느꼈다 저렇게 네.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과대망상처럼 보였어요. 지금 다시 발언을 보니까 저 발언 속에 이 자리는 대통령 자리로 들리시는 잠깐 건가요? 거기 앞에 대통 하다가 말을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주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박사님은 아니 국민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 정치인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 본인의 남편이 정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예. 하는 얘기가 정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반정치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소위 대통령의 권한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는 남편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남편이 과거 통화할 때 대통령 그까짓 게 뭐라고 제가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라고 얘기했던 예. 일관된 정서들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대통령과 부인은 적어도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정당이 정치를 하는 건데 정당의 행위를 다 무시하는 거죠.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마저도 무시하는 거고 거기다 또 하나는 보수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맨 끝에는 자기가 보수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나는 보수 아니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아주 급진적인 유럽의 극우 정치인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네. 저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 모든 행위를 하는 걸 보면 그런 어떤 극우 파퓰리스트적인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탈정치화 시키면서 누군가 타겟을 정해서 그 타겟을 적으로 만들고 적을 응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의 동원 정치를 하거든요. 네. 그냥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대방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매우 안 좋은 정부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진짜 유럽의 나쁜 정치의 모습들을 더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아찔한 느낌도 들었어요. 저런 발언들을 보면서. 김 여사 보수와 관련된 발언은 우리가 보수의 힘으로 됐기 때문에 비위는 맞춰준다. 그렇죠. 그런데 네.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발언 이제 본인의 뭐라고 할까요?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을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접견 자리인데 그렇죠. 막 하는 것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너무 일단 놀라운데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 정치가 정말 싫더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그 자리, 그러니까 영부인의 자리는 사실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본인이 그 주체인 것 같은 전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가 깔려 있는 발언이에요. 근데 저는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요. 논리적 정합성이 없어요. 이 문장 안에 이 짧은 몇 개의 문장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거 정치 못 쓰겠어. 정치 너무 싫더라. 정치 세력들이 대통령을 갖고 놀아.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을 생각해.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어떻게 이게 일맥상통해서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맥락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보통 정치인들의 어떤 부적절한 언사나 지시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는 카테고리로 처벌하는 전례를 저희가 이른바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태 때 많이 봤는데 예. 직권남용은요, 기본적으로 직권남용, 그 본인에게 부여된 직을, 그 권한을 남용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법관들이 사법농단 사건에서 계속 무죄가 나왔던 게 판결문을 보면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 다른 재판부의 이 판결 과정에 개입하려 하고 알아보려 하고 정보를 수집하려 했느냐. 다만 그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법관에게 없다. 다른 재판부의 법관에게는. 네. 그러니까 남용할 직권도 없었으니 무죄 이런 논리인데요. 이런 기계적인 논리에 따르면은 직권남용은 안 되겠죠. 예. 예. 법감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상황을 촬영한 분이 최재영 목사라고 오랫동안 뭐 통일 운동, 뭐 본인 입으로는 뭐 대북 사역 이 활동을 해오셨다고 하고 북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시고 이분이 지난해 9월에 이 해당 영상을 찍었는데 6월에도 먼저 만나서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하잖아요. 그때 어떤 장면을 목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촬영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 어떤 일을 겪고 9월에 촬영을 결심했는지 잠깐 보신 다음에 제가 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이 제 면전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뭐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그 여직원 여비서 두 분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서 뭘 적으면서 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김종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융위원 인사청탁과 관련된 내용. 이거는 이제 영상은 없어요. 예. 카메라 안 들고 간 장소에서 들었다고 증언하고 계시는 예, 건데. 진술 내용이죠. 네. 네. 뭐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저 얘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직접 들은 얘기들을 구성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에 근접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근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뭐 바이든도 난리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 얘기했다고 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할 턱은 하중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좀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는 것처럼 전 탈탈 털면 나올 거라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차관이 한 80명 정도, 우리가 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주 희귀한 직책의 문제인데요. 일단 얘기한 거 보면 금융위원인데 금융위원들에서 당연직을 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예. 상임위원 2명하고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1명인데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2021년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뭐 거의 인사를 청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임기가 네. 보장돼 있으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2022년 9월 달 9월 1일에 임명이 됐으니까 아마 검증 절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6월 달쯤에 천거를 해서 검증 절차를 밟고 또 이제 인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금융위원장이 뽑히지 않으면서 금융위 전체가 인사가 늦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시점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황은 맞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걸로도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아니 그 검찰 잘하는 전화번호 정확히 압수수색하면 되잖아요. 정 안 되면 대통령 부인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통신사 압수수색해서 네. 전화번호를 알면 누구랑 통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사람 불러가지고 통화한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디올이라는 명품백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걸 왜 받아요? 상식적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소위 대통령 부인이 그걸 받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왜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문제 하나 하고 이제 그것도 확인해야 되니까요. 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한 이유와 관련해서 본인이 실제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사람에게 지시한 건지 압력을 넣은 건지 제 생각에는 그 통화 내용만 보면 압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처음 얘기한다면 저렇게 짧게 얘기하겠습니까? 매우 긴 얘기들이 오가야 될 건데 저렇게 짧게 얘기했다는 건 이미 그 이전에 이런 상황들을 알았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확인 전화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는 누구이거나 이런 걸 알게 되면 네. 저는 이건 뭐 빨리 확인될 수 있는 건데 일단 대통령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입 다물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뭐 검찰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예.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건 특검밖에 없다. 이게 예. 답답한 거죠. 좀. 특검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네네.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휴대폰 압수수색, 포렌식 이런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6월 20일에 만났거든요. 6월 20일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받는 것을 봤다는 게 최재형 목사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면은 6월 20일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 통화 내역 조회해보면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참고가 될 만할지 모르겠는데 금융위원장 인사가 늦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7월에 임명이 됩니다. 네. 6월 20일에 인사청탁으로 보이는 전화 통화가 있고 금융위원장이 7월에 임명되고 그리고 9월에 상임위원 한 명이 임명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해당이 없어 보이고요. 예,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늦게 되면서 전체적 인사가 뒤로 늘어졌다는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과정에서 6월에 얘기했었으면 검증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리긴 해요. 한 달 이상 정도 걸리긴 하기 때문에 대략은 일단 시점상은 맞는데 예. 그게 그런 건지 아닌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 지금의 검찰이 수사할 리는 없을 테니까. 아니,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이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하면 네.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제3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네. 어떤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뭐 불러서 청와대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해서 실체를 하나하나 밝히고 그런 내용들로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 끌면 제가 볼 때는 예. 다 아마 덮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6월 20일 현장에 비서 2명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유모 비서와 정모 비서.